한편 박영란은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캔버스에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면 그 두 사람은 박영란과 이지환이었습니다. 박영란은 자신의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지환이 작업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영란야, 뭐 그려? 박영란은 깜짝 놀라 그림을 가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이지환은 이미 봤습니다. 캔버스 속 두 사람의 모습을요. 이지환은 박영란을 바라봤습니다. 영란야, 저 그림 속 사람들. 박영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그냥 상상으로 그린 거야. 하지만 이지환은 알았어요. 박영란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걸요. 이지환은 용기를 냈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영란야, 나도 네가 좋아. 박영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이지환이 박영란에게 다가갔습니다. 나 너 좋아해. 진심으로. 오래전부터 좋아했어. 박영란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지환 오빠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오빠는 나를 그냥 후배로만. 이지환이 박영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너를 여자로 봐. 사랑하는 여자로. 박영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오빠, 나도 오빠 좋아해. 이지환이 박영란을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한참을 있었어요. 그리고 이지환이 박영란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영란야. 두 사람의 입술이 가까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박영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고성희였어요. 박영란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박영란가 할 수 없이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고성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영란야,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박영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이지환을 봤어요. 오빠 미안해. 나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이지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박영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어머니 목소리가 이상했어.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아. 이지환이 박영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영란야,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꼭 연락해. 알았지? 박영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고마워, 오빠. 박영란은 작업실을 나갔습니다. 이지환은 불안한 마음으로 박영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박진석의 결단.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 회장을 만났습니다. 회장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박성재가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박진석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가온재단 횡령 증거,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더 충격적인 자료들. 박진석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냐?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고성혜 씨가 26년 동안 아버지를 속였어요. 쌍둥이를 낳고 딸을 버렸고 재단 돈을 빼돌렸고. 박진석은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성혜 씨가 방금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박진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박성재가 송민재와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박진석은 충격에 빠졌어요. 고성희가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니. 박진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고성희를 불러. 비서가 황급히 고성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고성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직접 가온재단으로 향했습니다. 박성재도 따라갔어요. 가온재단에 도착했을 때 고성희는 사무실에 없었습니다. 대신 한우진이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박진석과 박성재가 병실로 들어갔을 때 한우진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상태가 매우 안 좋아 보였어요. 우진아. 박진석이 한우진을 봤습니다. 한우진은 박진석을 보자 눈물을 흘렸어요. 아저씨, 저 살고 싶어요. 근데 엄마가. 한우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26년 동안 여동생이 있다는 걸 숨겼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여동생한테 간 달라고 하고. 박진석은 한우진을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도 고성희의 피해자구나. 박성재가 한우진에게 물었습니다. 우진 씨, 고성혜 씨 어디 갔는지 알아요? 한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까 전화 받고 급하게 나가셨어요. 박진석과 박성재는 고성희를 찾아야 했습니다. 박진석이 휴대폰을 꺼내 고성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 나야. 박진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고성희가 밝게 대답했어요. 아, 여보. 무슨 일이세요? 박진석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성희, 당장 가온재단으로 와. 할 얘기가 있어. 고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박진석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고성희는 휴대폰을 준 채 떨고 있었어요. 들켰구나. 모든 게 들켰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화려한 날들 계속합니다. 이수빈을 구한 천사. 이수빈은 패션쇼장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쇼를 취소해야 할 판이었어요. 스태프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쇼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윤지혜였어요. 박성재의 친어머니이자 30년 만에 돌아온 그 여자였습니다. 이수빈 씨? 윤지혜가 이수빈을 불렀습니다. 이수빈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누구세요? 윤지혜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윤지혜라고 해요. 박성재 어머니예요. 이수빈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성재 오빠 어머니? 윤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성재한테 들었어요. 수빈 씨가 브랜드 런칭 준비한다고요. 이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데 사실 투자금이 안 들어와서. 윤지혜가 이수빈의 말을 끊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윤지혜는 가방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5천만 원이에요. 이수빈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윤지혜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성재를 통해 수빈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성재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돕고 싶었어요. 이건 투자예요. 나중에 성공하면 돌려주세요. 이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지혜가 이수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빈 씨, 성재를 잘 부탁해요. 그 아이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버지랑도 떨어져 있고. 이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잘 챙길게요. 윤지혜는 이수빈을 안아줬습니다. 이수빈은 윤지혜의 품에서 펑펑 울었어요. 돈 문제가 해결되자 이수빈은 다시 기운을 차렸습니다. 자, 우리 쇼 준비 마저 합시다. 스태프들도 환호했어요. 이수빈은 윤지혜 덕분에 위기를 넘긴 겁니다. 오후 3시 쇼는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었어요. 고성희는 가온재단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는 박진석, 박성재, 그리고 이지혁까지 모여 있었어요. 이지혁은 서연이에게서 진실을 듣고 고성희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고성희는 새 남자를 보고 뒷걸음질 쳤어요. 당신들, 왜 다 여기 있어? 박진석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고성희가 서류를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횡령 증거였어요. 이건... 박성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18억을 빼돌렸더군요. 26년 동안. 고성희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지혁이 나섰습니다. 고성혜 씨, 왜 제 결혼을 파탄냈죠? 고성희가 이지혁을 봤습니다. 그건... 이지혁이 소리쳤습니다. 왜 서연이한테 전화해서 거짓말을 한 겁니까? 고성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진석이 고성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성희, 더 이상 못 참아. 이혼할 거야. 고성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제발. 하지만 박진석은 돌아섰습니다. 우리 결혼 26년이 다 거짓이었어. 이제 끝이야. 고성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는 우진이를 살리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아무도 고성이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 부를 거예요. 횡령죄, 살인교사 미수죄로요. 고성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6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고성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고성이는 수갑을 차고 끌려갔어요. 나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우진아, 엄마 미안해. 영나야. 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고성이의 시대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오후 3시 이수빈의 패션쇼가 시작됐습니다. 박성재가 쇼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패션업계 관계자들, 기자들, 바이어들. 이수빈의 쇼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고 첫 번째 모델이 런웨이에 등장했습니다. 이수빈이 디자인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와, 관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드레스였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모델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모든 옷이 완벽했어요. 백스테이지에서 이수빈은 떨리는 손으로 모델들을 체크했습니다.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이수빈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마지막 모델까지 무사히 런웨이를 마쳤을 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수빈이 런웨이에 등장했습니다. 디자이너로서 인사를 하는 순간이었어요. 이수빈은 떨리는 마음으로 관객들을 봤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이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해냈다. 정말 해냈어. 박성재가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 일어섰어요.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이수빈은 감격해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쇼가 끝난 후 바이어들이 이수빈에게 명함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수빈 씨 옷 정말 멋지네요. 우리 백화점에 입점 안 하실래요? 이수빈은 꿈만 같았습니다. 여러 백화점에서 러브콜이 왔거든요. 이수빈의 브랜드가 성공한 겁니다. 박성재가 이수빈에게 다가가 안아줬어요. 축하해, 수빈아. 너 정말 대단해. 이수빈이 박성재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오빠 덕분이에요. 윤지혜도 이수빈을 축하해줬습니다. 수빈 씨, 정말 잘하셨어요. 이수빈은 윤지혜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없었으면 오늘 쇼 못했을 거예요. 세 사람은 서로를 안으며 기뻤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지은호는 집에서 정순이와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정순이가 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은호야, 너 요즘 표정이 왜 그래? 무슨 고민 있니?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정순이는 알았어요. 딸이 뭔가 고민하고 있다는 걸요. 은호야, 엄마한테 말해봐. 혹시 남자 문제야? 지은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엄마. 정순이가 웃었어요. 엄마가 다 알아. 너 누구 좋아하지? 지은호는 고민했습니다. 말해야 할까? 하지만 엄마한테 비밀 없이 살고 싶었어요. 엄마. 사실 박성재 선배님이 좋은 것 같아요. 정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성재. 그 재벌 2세?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데 선배님은 이수빈 씨랑 연애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마음 접으려고요. 정순이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야, 내 마음을 숨기지 마. 만약 정말 좋아한다면 고백해봐. 후회하지 말고. 지은호가 놀라며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배님은 이미 수빈 씨랑. 정순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은 전해야지. 안 그러면 평생 후회할 거야. 엄마처럼. 지은호는 엄마의 말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고백해야 할까? 박성재 선배에게. 하지만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지은호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호는 결심했습니다.
용기를 내기로요. 지은호는 박성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배님, 오늘 퇴근 후에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얘기가 있어요. 박성재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요. 6시에 회사 앞 카페에서 봐요. 지은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저녁 6시가 됐어요. 지은호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박성재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호 씨 왔어요? 박성재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지은호는 심호흡을 했어요. 용기 내자. 용기 내자. 지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님, 하지만 그때 박성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수빈이었어요. 박성재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빈아, 왜? 전화기 너머로 이수빈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백화점이랑 계약했어요. 새 곳이나. 박성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축하해. 지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박성재 선배와 이수빈. 두 사람은 정말 잘 어울렸어요. 행복해 보였고요. 지은호는 고백을 포기했습니다. 안 돼. 내가 끼어들 수 없어. 전화를 끄는 박성재가 지은호를 봤습니다. 은호 씨, 미안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려고 했어요? 지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냥. 선배님 새 회사 생활 어떤지 궁금해서요. 박성재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정말 잘 적응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은호는 눈물을 흘렸어요. 선배님, 행복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지은호는 자신의 마음을 혼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고성희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횡령, 사기, 살인교사 미수. 여러 혐의가 적용됐어요. 고성희는 구치소에서 면회를 기다렸습니다. 한우진이 찾아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한우진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영나가 왔어요. 박영나는 어머니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 딸로 안 살 거예요. 고성희가 울먹였습니다. 영나야. 하지만 박영나는 돌아섰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박영나는 구치소를 나와 이지환을 만났습니다. 이지환이 박영나를 안아줬어요. 영나야, 괜찮아? 박영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나는 엄마와 다른 사람이 될 거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박진석은 윤지혜를 다시 만났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어요. 지혜. 박진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지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석 씨, 오랜만이에요.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요. 박성재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시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며 기뻤습니다. 가족이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박성재는 이수빈과 데이트를 했습니다. 이수빈의 성공을 축하하면서요.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이지혁은 여전히 지은호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은호를 놓아줘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지은호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죠. 이지혁은 동생 이지환에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지환아, 영나 잘 챙겨라. 이지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형. 지강호는 요리학원에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언젠가 자기 식당을 차리는 꿈을 키우면서요. 정순이는 아들의 열정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한우진은 병원에서 새로운 기증자를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우진 씨, 곧 적합한 기증자가 나타날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한우진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라는 거대한 암이 제거되면서 모두가 숨을 쉴 수 있게 됐거든요. 화려한 날들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박진석과 윤지혜의 재결합 가능성, 지은호의 숨겨진 마음, 그리고 이지혁의 새로운 사랑이 펼쳐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